그거 사면 될 것 같아요. 뭐요? 80만 명이 들어가는 콘서트장을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류 가수들을 데려다가 그걸 어떻게 사요? 못 사나? 자, 그렇다면 뭘 사면 10년 뒤에 벼락부자가 될 뭐뭐 수도 사면 있을지 10년 뒤에 어느 곳의 벼락부자가 돼. 비법입니까? 경제 전문가 곽수종 고수. 자,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채워서 문장을 좀 완성해 주시죠. 중국 주식 사면 10년 뒤에 벼락부자 된다. 예, 구체적인 설명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주식시장을 처음 개방한 게 1990년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시장을 열었습니다. 상해시장, 심천시장. 홍콩시장은 따로 존재를 했었고요. 그런데 개방을 했을 당시에 중국 주식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내국인만 거래하는 주식, 하나는 외국인에게 공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주식.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전체 5개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2006년도부터 이 비유통주라고 했던, 그러니까 내국인만 거래했던 이 거래 주식을 이제는 모두 다 거래하도록 조금씩 풀고 있거든요. 워렌 버핏도 중국 주식하고 우크라이나 주식은 팔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짐 로저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토지개혁, 금융개혁, 철도개혁 해야 될 개혁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국 주식은 투자할 부분이지 팔고 나올 부분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비유통주를 사게 된다면 아마 10년 뒤에는 우리도 대박의 그 길에 같이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민 교수님. 참 주식이라는 게 한번 터지면 부동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빵 터지는데 제가 91년도에 어디 취직을 한번 해볼까 그러고 이제 취업센터를 갔어요. 학교 내에 있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조그만 서류에 회사 설명이 있는데 어떤 회사가 정말 대자보처럼 크게 붙여놨어요. 저희 회사는 유명하진 않지만 다른 회사에서 60만 원 줄 때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월급을. 예. 쭉 여쭤봤는데 그게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이동통신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간 친구들이 정말 가끔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주도 받았을 거고. 그렇지. 애들한테 주식 좀 사준다고 그냥 이 주식을 또 한 1,000만 원씩 사준 부모들도 있었던 거예요. 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고 우리 사주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그 당시에 1,000만 원씩 애들한테 투자했던 돈이 10년쯤 지나니까 20억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이 주식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한국 주식은 늘 박스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900선에서 2200선의 박스권에 많이 있는데 7%, 8% 성장을 계속하는 중국은 아직도 그럴 수 있는 주식들이 있으므로 이제 중국의 주식에 관심을 갖다 보면 대박이 터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희 교수님. 네,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하는 분들이 좀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일반인들이 주식 투자에 다들 관심을 갖고 주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던 부자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라든가 금융 투자에 많이 하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물가에 비해서 월급이 적어요, 중국인. 그래서 보통 투자로 주식 투자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작은 그 소자본으로 투자 가능한 주식을 선호하는데 정말 대학생들까지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한 농민공이 알리바바 상장 이후에 일주일 만에 한국 돈으로 3,500억을 진짜 이만 걸린 숫자가 나왔다 하면 오늘 이러지 숫자가. 그만하세요. 점점 배가 아파지고 있어요. 으로서 고향에 돌아갔다는 이와 같은 그 주식 성공 신화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주식 투자를 많이들 합니다. 김수성 교수님. 네. 주식에 대한 우리 보기에서 온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뭐 언지 1년밖에 안 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주식이 뭐냐 그죠? 우리 주식이야 밥하고 국하고 된장이지 뭐야. 그래서 주식을 밥, 된장.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뭐 주식을 해야만 뭔가 이게 그 트렌드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 주식 아냐? 그래서 그거 주식을 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해서 좀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닭똥이 물엿 같아도 못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엿 같아도 못 먹는다. 북한 속담이에요. 그래서 한 적이 있는데 뭐 역시 같더라고요. 뭐 망하는 길밖에 없어서 역시 주식은 아는 사람이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시청자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야 이것도 중국이구나. 또 뭐 빚내서 투자한다. 이거 뭐 덩달아서 하다가 이거 사실 뭐 섣불리 할 건 아니라 잘 짚어지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주식은 산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주식을 사면 뭘 가지고 사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삽니까? 중국 돈으로 삽니까? 중국 돈으로 사야 되잖아요. 한 차선을 걱정을 하셔야 되죠. 두 번째, 우리가 직접 살 수 없으니까 브로커를 통한다. 다시 말하면 펀드 매니저를 통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수수료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2%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6년 동안에 2% 수수료를 냈으면 6년 뒤에는 내 주식이 최소한 얼마를 올라야지만 원금을 회복할 수 있죠. 12%. 그죠? 보통 12%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하실 수가 있지만 또 한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네네네. 또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오면 이제는 금융소득세까지 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고수익, 고위험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리스크를 지시는 건 괜찮습니다만 많은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재테크 얘기를 해서 참 민망한데 재테크를 안 해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나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뭐 삼성전자 그럴 때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쌌으니까 5만 원 뭐 이런 거. 그걸 이만큼 사고 잊어먹고 있다가 지금 내 나이가 되면 내가 얼마나 부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러면 중국이 지금 딱 우리 막 경제 성장하던 그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블루칩이라고 부르는 거를 자기 자녀 몫으로 뭐 이렇게 지금 우리 돈을 한 1억 원치 사놨어. 그리고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지났어. 그러면 지금 뭐 우리나라 블루칩 그런 일 벌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98년도에 삼성전자 주식을 29,000원에 샀어요. 네. 근데 32,000원에 팔았습니다. 몇 년도라? 98년도. 그러니까 그 오너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왜 그 수조 원의 돈을 버냐면 자기 거니까 못 파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30% 넘어가면 밤에 잠이 안 오기 때문에 다 팝니다. 그렇지 못한다. 박구스님? 투자를 두 가지 형태로 나누죠. 단기로 하느냐, 장기로 가져가느냐. 제가 삼성에 86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때 삼성전자에 제가 소속해서요. 자사주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사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주를 저는 받지 않았고 예. 받은 친구는 지금 강남에 큰 아파트를 사서 가지고 있고 바보라니까. 그래서 그때 결과론 적이 지금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년, 20년 묻어두고 잊어버리시는 게 가장 유효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중국 투자 얘기했잖아요. 지금 중국 주식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사실 혹 걸린단 말이지. 근데 답답한 거는 지금 다 중국 그래? 주식 사볼까? 이런데 중국말 몰라. 중국 소식통 잘 몰라. 예. 우리가 아닐 말로 중국집 갔는데 중국 사람이에요. 그럼 믿잖아. 들어가서 오향장육 시켰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물며 중국집 가는 것도 그런데 그러면 이 중국 투자를 중국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 예. 좀 주의할 점 같은 거. 박구스님께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주의할 점 이제 옥석 고르기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주식이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거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내수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돼지고기, 식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카드 사용량이라든지 방금 알리바바와 같은 이런 전자상거래가 느니까 금융개혁 부분에 관련된 기업도 상당히 유망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앞으로 한 10년 놓고 중국 내부에서 어떤 산업이 개혁을 통해서 성장할 것인가를 네. 제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구스님. 중국의 내수가 강하니까 내수 주의 가장 기본적인 건설 관련된 거는 뭐 유리, 시멘트, 엘리베이터 그 안에 들어가는 창호 같은 것들이 계속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홈쇼핑이 역시 중국에서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홈쇼핑 관련주 예를 들면 뭐 택배나 포장 같은 것도 의미가 있고요. 예. 근데 중국이 좀 약한 부분이 금융이거든요. 근데 보험이나 금융권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옛날에. 마찬가지로 그 금융이나 건설, 홈쇼핑 관련주들을 사면 다른 쪽보다는 위험이 좀 덜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주식 이외에는 혹시 또 우리가 좀 바라볼 만한 뭐 투자할 만한 곳 이런 게 있습니까? 글쎄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가 계속 성장할 거니까 7%대는 유지를 할 거니까 중국 경제가 성장한다는 말은 중국 경제가 대표할 수 있는 중국 돈 위안화가 또 강해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위안화에 대한 투자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환율 투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인별로 선호는 있겠죠. 나는 단기로 빨리 치고 빠지겠다. 예.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10년 묻어놓고 잊어버리겠다라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건데 환율은 특히 좀 중장기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세계 1위 경제가 된다 그랬으니까 1달러에 6엔 하던 것이
1달러에 3엔 정도로 갈 가능성이 더 크죠. 예. 그렇다 그러면 한 50%, 한 배 정도는 한 차이를 먹으니까 한 20년 정도 기다렸다가 그 정도 차이다 그러면 투자적 측면에서 보면 나쁘지 네네. 않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네. 추 교수님. 네. 네, 저는 10여 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요, 환율이, 저기 유엔화하고 우리 한국 돈 환율이 낮을 때는 120대 선까지 갔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180입니다. 그래서 너무 후회해요. 그때 왜 선혜가 유엔화를 한국 돈으로 바꿨는지, 네, 너무 후회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 유엔화를 사들이면 예. 앞으로, 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네. 저희들이 그냥 궁금해하는 건, 그러니까 위안화에 투자한다는 게 그냥 계좌에 구자에 어떤 금액으로 찍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그 현금을 가지게 되면 지금 이혜정 선생님도 걱정하니 그러다 화폐 개혁하면 어떻게 되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금고에 넣어놨을 때 네. 중국도 지금 모든 개인성은 다 열어놓으셔야죠. 화폐 개혁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13억 되는 인구가 쓰고 있는 화폐를 개혁을 한다? 그럼 상당한 혼란이 올 거란 말이에요. 저희는 꼭 막차를 타더라고요. 근데 외환통장 한두 개씩 안 들고 계십니까? 있죠. 예, 외환통장에 넣어두시는 게 제일 안전하죠. 예. 예, 지금 달러 통장도 개설하실 수 있고 위안화 통장도 개설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 뭐 중국에 투자하거나 진출을 해서 참 이분은 대박 났다, 성공했다 하는 분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작가도 중국 TV 갔다가 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저한테 오빠 중국말 해요. 그래서 왜? 했더니 중국에서 말 잘하면 1회 출연료 1억 줘요. 깜짝 놀랐어요. 중국어 배워야겠네요. 하리수 씨 있잖아요. 가수 예. 활동 앨범을 내고 한국에서 활동 안 하신 지 한 10년 됐잖아요. 중국에서 못 본 지 오래됐어요? 10년 전부터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노래 한 곡 하는데 몇 천만 원을 받는데 중국 땅이 워낙 넓으니까 예. 일주일에 한 2박 3일 중국을 이렇게 돌고 와요. 근데 항상 비행기는 당연히 퍼스트 클래스고 호텔도 가장 좋은 거를 다 제공을 받고 다니시던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자기 매니저가 몇 명인지 모른대요. 땅이 너무 크니까 각 지역마다. 그 지역마다 이 사람 예. A가 B한테 일을 주고 B가 C한테 일을 주고 C가 D한테 일을 해서 최종적으로 할수가 받아가는 금액이 몇 천만 원대고 처음 시초에 기업에서 여기에 지불된 금액은 본인도 모른대요. 대단하겠네. 그 아이돌이 저기 중국 갔다가 이제 잠깐 뭐 편의점 같은데 이제 뭐 사러 이제 잠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쓱 나오다가 치킨 가게만한 거기서 뭐 누가 쓱 나오더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아이돌 애들이 그랬더니 자기네 가게만 잠깐 들어갔다 사진도 찍지 말고 들어갔다 나오면은 3장 주겠다고. 3억. 뭐야? 그 정도로 아이돌 이 사람들이 왔다 간 곳이다. 뭐 이런 거죠. 이제 곧 황금알이 대륙에 방송이 되잖아. 이건 MBN에서 힘을 써줘야 돼요. 이게 이제 황금알이 중국만 가잖아요. 우리는 이제 앉아서 출연료를 이런 거 금으로 받는 거예요. 진짜 황금알. 맞거든요. 이게 그 중국 사람들한테 최근에는 뜨뜻한 아랫목 인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대부분 그 남방에 보면 라지에테거든요. 근데 그 원돌이 되어 있는 상태는 20%가 비쌉니다. 비싼데도 사실상 없어서 난리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 보일러가 깔아져 있는 난방이 되어 있는데 한 1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예. 대부분 그 우리나라 기업에서 도전해서 건설사들이 지었는데요. 예. 상당히 인기가 있고 특히 2000년도에 그 진출한 모 보일러 회사는 지금 14년 정도 됐죠. 30배 매출이 늘어났을 정도로 중국에서 보일러 하나로 대박을 터뜨린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추 교수께서도. 저도 요즘 저희 남편한테 원돌을 깔아달라고 지금 저러고 있거든요. 네. 지금 사시는 곳은 원돌이 아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북방 지역은 그 원돌, 그 난방 시설이 돼 있거든요. 근데 남방은 전혀 난방 시설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집안이 밖에보다 더 추워요. 중국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 입식 생활 습관 때문에 네, 네, 네. 그 방 한 칸만 온돌방으로 설치하는 가정들도 지금 많이 전체 가가 아니라 네, 한 칸만. 필요한 네, 한 네. 곳만. 예, 많이들 예, 설치를 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진리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중국 사람한테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성형이에요. 네. 이거는 넘어가고 두 번째는 사실은 얘기하면 패션, 유행, 예. 그리고